기준금리가 다시 2.75%로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30%더 올랐습니다. 전세는 0.31% 올랐고요.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말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질문이 틀렸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서울 집값이 떨어지냐가 아니라 서울에서 어디가 먼저 흔들리냐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답은 강남이 아닙니다. 가장 비싼 곳이 아니라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곳입니다. 오늘 서울 20가족개구를 5단계로 나눠보겠습니다. 2026년 7월 16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연 2.75%입니다. 2025년 5월 29일 2.50%에서 다시 0.25%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집값은 금리가 올랐다고 바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한국부동산원 2026년 7월 1주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30%, 전세 가격은 0.31% 올랐습니다. 부동산 114가 발표한 7월 둘째 주 자료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6%, 전세값은 0.19% 상승했습니다. 오늘은 이 상황을 단순히 서울 집값이 또 오른다로 보지 않겠습니다. 금리가 다시 오르는 국면에서 서울의 어느 지역은 버티고 어느 지역이 먼저 흔들리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금리 민감도란 금리가 조금 움직였을 때 집값이나 거래량이 얼마나 크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나눠서 봐야 합니다. 가격 민감도는 금리가 바뀔 때 집값이 얼마나 움직이는지입니다. 거래량 민감도는 거래가 얼마나 줄거나 늘어나는지입니다. 구매 가능성 민감도는 내가 이 집을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크게 바뀌는지입니다. 노원구 아파트를 사려는 실수요자는 금리와 대출 한도에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강남구 고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가격이 바로 꺾인다기보다 거래량이 줄고 눈치 싸움이 길어지는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금리 자체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6년 7월 16일 현재 연 2.75%입니다. 하지만 집을 사는 사람이 체감하는 것은 기준금리가 아니라 은행에서 실제로 빌리는 대출금리입니다. 한국은행의 2026년 5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보도자료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금리는 연 4.19%였습니다. 잔액 기준 총대출금리는 연 4.31%로 전월보다 0.01% 상승했습니다. 기준금리가 2.75%라고 해서 사람들이 2.75%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매수자는 은행 창구에서 4%대 금리와 DSR, 대출한도, 스트레스 금리를 모두 계산합니다. 연구기관은 어떻게 볼까요?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약 26%가 금리 인하의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4%는 수급, 정부 규제, 시장 심리 등 다른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연구원의 주택가격에 대한 금리의 시간가변적인 영향 연구도 비슷한 메시지를 줍니다. 금리는 주택가격에 대체로 음의 영향을 주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리 충격의 영향력이 커졌으며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의 효과가 비대칭적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리가 내릴 때는 기대 심리가 빠르게 살아나지만 오를 때는 거래가 먼저 줄고 시간이 지나 가격에 반영됩니다. 최근 서울시장을 보면 금리가 올랐으니 집값이 바로 꺾인다는 단순한 공식은 맞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 2026년 7월 1주 조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30% 상승했습니다. 강북권에서는 성북구 0.51%, 중랑구 0.39%, 광진구 0.38%, 강북구 0.37%, 동대문구 0.36%가 올랐고 강남권에서는 구로구 0.50%, 송파구 0.34%, 강동구 0.34%, 영등포구 0.32%, 관악구 0.31%가 상승했습니다. 전세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 전세 가격은 0.31% 상승했고 성동구 0.46%, 노원구 0.44%, 강북구 0.43%가 올랐습니다. 매수도 부담되고 전세도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그룹은 노원, 도봉, 강북, 이른바 노도강입니다. 이 지역은 서울 안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좋게 보면은 실수요 접근성이 있고 다르게 보면은 대출 의존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DSR을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DSR은 내 연소득 중에서 빚 갚는 데 쓰는 돈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는 지표입니다.
연봉이 1억 원인데 1년에 원리금으로 4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면 DSR은 40%입니다. 규제가 강해지면 소득이 같아도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금리 변화가 집값보다 먼저 매수 문의와 거래량에 나타납니다. 다만 노원구 전세가 0.44%, 강북구가 0.43% 오른 것을 보면 전세로 버티는 것도 비싸져서 일부 수요는 매수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천, 관악, 구로, 강서 일부입니다. 여의도와 마곡, 구로 디지털 단지, 강남 접근성이 결합된 실수요 시장입니다. 핵심은 서울 안에 남고 싶은 수요입니다. 강남은 너무 비싸고 마포와 성동도 많이 올랐고 그렇다고 경기도로 나가기는 싫습니다. 최근 데이터에서도 이 흐름이 보입니다. 즉 구로구는 0.50% 올라 강남권 11개구 중에서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관악구도 0.31% 올랐습니다. 전세 가격에서는 구로구 0.40%, 금천구 0.38% 상승이 확인됐습니다. 금리가 올랐는데 왜 구로가 오르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고가 핵심지를 못 사는 수요가 서울 안에서 대체지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성북, 중랑, 동대문, 은평, 서대문입니다. 전통적인 강남 핵심지는 아니지만 서울 안에서 가격 접근성과 실거주 수요가 결합된 지역입니다. 7월 일주 데이터에서 성북구는 0.51%, 중랑구는 0.39%, 동대문구는 0.36% 상승했습니다. 성북구는 하월곡동과 종암동 대단지 위주, 중랑구는 신내동과 면목동 역세권 위주, 동대문구는 전농동과 답심리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설명됐습니다. 이 그룹은 금리 하락기에 반응이 빠를 수 있습니다. 강남은 금리가 내려도 그래도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사람이 많지만 이 지역들은 대출 조건이 조금만 좋아져도 이 정도면 살 수 있겠다는 수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마포, 성동, 동작, 영등포, 광진입니다. 노도강처럼 순수 중저가 실수요 시장도 아니고 강남처럼 초고가 자산가 시장도 아닙니다. 직주 근접, 한강 생활권, 신축 대단지, 업무지 접근성이 결합되면서 준상급지로 올라온 지역입니다. 2026년 7월 1주 광진구 매매 가격은 0.38% 상승했고 구이동과 자양동 중소형 위주로 올랐습니다. 영등포구도 0.32% 상승했고 전세 가격은 영등포구 0.31%, 성동구 0.4, 6%로 강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금리가 오르면 거래가 줄 수 있지만 가격은 외곽보다 잘 버팁니다. 매수층이 더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 그룹은 금리 민감도는 중간, 기대심리 민감도는 높음입니다. 이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입니다. 흔히 강남은 금리를 안 탄다고 합니다. 완전히 맞는 말은 아닙니다. 강남도 금리를 탑니다. 다만 다르게 탑니다. 노도강은 금리가 오르면 살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뀝니다. 강남은 금리가 오르면 거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가 바뀝니다. 이 지역 핵심 단지의 매수층은 현금 부자,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기존 주택 처분자, 자산가, 부모 지원,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도 가격이 바로 급락하지 않고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최근 송파구도 이 구조를 보여줍니다. 잠실동과 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0.34% 상승했고 전세 가격도 잠실동과 신천동 위주로 0.42% 올랐습니다. 마지막은 재건축 지역입니다. 압구정, 여의도, 목동, 대치, 은마, 잠실, 개포, 일부 같은 지역입니다. 재건축 지역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사업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돈을 빌려야 하고 이주비 대출도 필요하고 공사비도 조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재건축 지역은 금리에 둔감한 면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낡은 아파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신축 아파트와 땅의 희소성을 사기 때문입니다. 금리는 비용을 올리고 기대는 가격을 떠받칩니다. 그래서 재건축 지역은 구 단위로 보면 안 됩니다. 조합 설립 전인지, 사업 시행인가 전인지, 관리 처분 전인지, 이주 전인지, 공사비 협상 중인지에 따라 금리 민감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서울 25개 구를 금리 민감도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감도 높음은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강서 일부입니다.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아 금리와 대출한데 바로 반응합니다. 중상은 성북, 중랑, 동대문, 은평, 서대문, 강동 일부입니다. 가격 접근성이 있고 실수요가 많아 금리 하락기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중간은 마포, 성동, 동작, 영등포, 광진입니다. 금리도 중요하지만 직주 근접과 한강, 신축, 상권 기대가 함께 작동합니다. 낮음은 강남, 서초, 송파, 용산 핵심지입니다.
가격은 잘 버티지만 거래량은 금리에 민감합니다. 특수형은 압구정, 여의도, 목동, 대치, 잠실 재건축입니다. 금리 부담과 재건축 기대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여기서 꼭 봐야 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주택구입부담지수, 영어로 KHAI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KHAI를 중위소득 가구가 표준 대출로 중위가격 주택을 구입할 때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수라고 설명합니다. 지수가 높을수록 집 사는 부담이 커집니다. KHAI는 주택가격과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 가계소득을 활용해 산출됩니다. 또 주택구입 물량지수 KHOI도 있습니다. 서울 KHOI 27.4는 서울 중위소득 가구가 자기 자본과 대출을 통해 서울 전체 아파트 중 27.4%를 구입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서울 중간 소득 가구가 살 수 있는 집의 범위가 줄어듭니다.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2.75%로 올라온 상황에서는 지역별로 봐야 할 지표가 다릅니다. 노도강은 매수 문의와 거래량을 봐야 합니다. 금리 상승의 첫 충격은 가격보다 거래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금천, 관악, 구로, 강서, 일부는 서울 진입 수요가 유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성북, 중랑, 동대문은 따라잡기 상승이 계속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7월 1주에는 성북구 0.51%, 중랑구 0.39%, 동대문구 0.36%로 강했지만 금리가 더 오르면 대출 의존 실수요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마포, 성동, 광진, 영등포는 기대 심리와 전세 가격을 봐야 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가격보다 거래량과 매물을 봐야 합니다. 재건축은 공사비, 이주비, 조합원 분담금, 사업 일정을 봐야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결론은 단순히 금리가 오르면 집값이 빠진다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구매 가능성이 먼저 흔들립니다. 고가 핵심지는 가격보다 거래량이 먼저 흔들립니다. 재건축 지역은 금리 부담과 미래 기대가 충돌합니다. 노원, 도봉, 강북과 금천, 관악, 구로, 강서 일부는 금리와 대출 한도에 가장 민감합니다. 성북, 중랑, 동대문, 은평, 서대문은 금리 하락기에는 빠르게 반응할 수 있지만 상승기에는 거래가 먼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포, 성동, 동작, 영등포, 광진은 금리와 기대 심리가 함께 작동합니다. 강남권 핵심지는 금리를 안 타는 것이 아니라 금리보다 강한 희소성 논리가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최종 문장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금리에 가장 민감한 지역은 가장 비싼 지역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더 붙이겠습니다. 강남은 금리를 안 타는 것이 아니라 금리보다 강한 희소성 논리가 있는 시장입니다. 노도강은 금리보다 대출 가능성이 가격을 움직이는 시장입니다. 인케르토 경제연구소는 앞으로도 집값을 단순히 오른다, 내린다로 보지 않겠습니다. 금리, 대출, 소득, 전세, 공급, 재건축, 기대 심리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르게 결합되는지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뤄봤으면 하는 부동산 이슈나 지역 분석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